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온 여자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하윤이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저에겐 부모가 없었기에 애정에 항상 목이 말라있던 참에 다니던 회사 팀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정과 친절이었죠. 감기가 걸린 어느 날은 약을 사 책상 위에 놔두고 일이 많아 야근을 하는 날에는 샌드위치나 간식거리를 사와서 챙겨주었어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팀장님의 행동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팀장님과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했지만 우리 회사는 사내연애가 금지되어 있어 회사 내에선 공적으로 서로를 대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은 비상구 계단이나 옥상, 야외, 테라스 등 회사에서도 몰래 만나 종종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이 달콤함에 취해 이 행복이 깨어지질 않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잠들곤 했죠. 저는 남자친구한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비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도 모르고 이때까지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말을 했죠. 남자친구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렇게 고백한 저에게 남자친구는 위로해주고 앞으로 그 불행한 시절로부터 자신이 해방시켜 주겠다며 절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듯 싶어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부서가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입사 동기 중 가장 친했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그날 그만 폭탄주에 못 이겨 취해버린 거예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남친이 제가 힘든 건 못 보겠는지 본인이 데려다 주고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자리를 비웠는데 그날 술자리가 끝나도록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친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이렇게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있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남친은 출근을 잘했더군요. 제 연락이 온 것도 모른 채 동기를 데려다 주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남친을 믿기로 하며 다음날 동기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기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팀장님이 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너무 젠틀하고 멋있다면서 살짝 호감이 생겼다고 동기가 그러는 겁니다. 뭐 제가 봐도 제 남친이 멋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워낙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친이었기 때문에 동기의 그런 말에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기 앞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던 저는 차마 내 남자친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서로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돼서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남친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의미적인 연락만 하게 되는 게 계속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자 남친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건 그의 냉대와 짜증뿐이었습니다. 남친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남친이 두고 간 핸드폰을 저도 모르게 손대고 말았습니다. 너무 달라진 남친의 모습에 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여자와 대화한 내용은 없지만 친구와 한 톡 내용 마지막 미리 보기가 제 이름과 동기의 이름이 같이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려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머리 끝까지 피가 솟는 느낌을 난생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이 있었고 그날 동기를 데려다 주었을 때 남친은 동기가 부유한 금수저인 것을 알고 저와 비교하는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제가 믿고 말했던 내가 고아인 것과 고아원에서 자란 것을 희롱하며 낄낄거리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고아인 나는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과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도 없는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면서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소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기는 부모님께 딱 사랑받은 티가 난다면서 절 버리고 동기랑 잘 해볼 거라는 내용 등
도저히 끝까지 더는 볼 수 없어 폰을 끄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집으로 들어와 펑펑 눈물을 쏟아냈어요. 남자친구는 여태 날 어떻게 생각한 걸까? 나는 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까?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면 이런 식으로 무시받고 그런 비아냥이나 희롱을 듣지 않았을 텐데. 너무 눈물나고 속상해서 자책을 계속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동기와 밥을 먹는데 제 속을 모르는 동기는 얼굴이 수척해졌다며 밥을 사준다고 둘이서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한 동기였기에 남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기가 팀장님이랑 요즘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사랑에 빠진 두 눈을 반짝거리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저에게 동기는 일 끝나고 같이 자기 집에 가서 옷을 빌려줄 테니 신나는 밤을 보내자고 했죠. 이렇게 밝게 자란 티가 나고 남친이 부유하다고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알겠다고 하고 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가던 중 남친이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우리의 데이트 장소였던 비상구 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연락을 받지 않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남자친구는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눈에 띄지라도 말던가. 누가 거지 아니라고 할까봐 동기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거렁뱅이 냄새 나는 것 같다. 창피해 진짜.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폭언을 하더군요. 정말 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그 이후로 남친은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저는 눈물만 뚝뚝 흘렸네요. 그렇게 회사가 끝나고 동기와 함께 동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든 그 동기네 집이 더욱 궁금해졌으니까요. 동기네 집은 2층 단독주택에 정원까지 딸리고 가정부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동기는 부유한 집안인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집에 들어가자 온화해 보이시는 동기와 닮아 보이는 동기 어머니와 그 옆에 좀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시고 두 분이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모습 같아 부럽더군요. 거기다가 동기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지 달려가 엄마한테 안기며 다녀왔다고 말하지 뭐해요. 엄마라니, 저렇게 엄마가 있어 달려가 안길 수 있다니. 제 가슴에 또 한 번의 큰 상처가 새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갑게 옆집 아주머니도 오셨냐며 자주 오라고 하는데 사랑받고 자라서 저렇게 밝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멍하게 서 있자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방으로 가자며 내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옆집 아주머니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름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셔서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채셨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되물어보니 아주머니는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는 부모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더군요. 다짜고짜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 너무 불쾌했고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을 부여잡는 것도 짜증이 치솟아 손을 탁 쳐내며 없는데 왜 그렇게 무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절 껴안고 하윤아 하윤아 하면서 아이처럼 펑펑 우는 것이 아닌가요?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다들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 지금의 남편과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도 싫고 책임질 수 없다 생각해서 지금의 남편에게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혼자 낳아 고아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겐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싶어서 하윤이라는 이름을 같이 남겨뒀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아주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금의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고 둘이 다시 고아원으로 가서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후회스럽고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쳐가며 지금까지도 절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아주머니와 남편은 열심히 살아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고 아이 생각에 고아원에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셨다고 하시더군요. 고아원을 다니다 보면 혹시라도 절 다시 만날까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나이가 몇인데
어렸을 때 보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았냐고 물으니 자기를 쏙 빼닮아 양쪽 눈 밑에 점이 한 개씩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던 중에 이름을 듣고 확신했다고 하시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엄마인데 자식을 몰라볼 순 없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요. 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이분이 착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내게도 엄마가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니라고 밝혀지면 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유전자 검사에서 친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기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저에게도 늦게나마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저와는 다르게 부모님은 늦게라도 뭐든지 해주시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시리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이게 현실일까 싶어 몇 번 볼을 꼬집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동기는 축하한다며 같이 기뻐해줬고 저는 그때 동기에게 이제는 내 전남친이 된 팀장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기는 놀라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도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그 동기와 전남친이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게 지내던 중에 아빠가 이제 나이도 되고 했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회사 직원과 그 아들과에서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저보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아직은 아빠라고 친근하게 다가가지는 못한 저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자리에서 못 볼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전남친인 팀장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 남친은 놀란 듯 토끼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고 아빠는 허허 하면서 저에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절 무시했던 전남친이 보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더군요. 이미 전남친은 제가 그 집안에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걸 알고 이미 안색이 파랗게 변한 것 같았지만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시간 내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제 전남친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남자와 헤어졌는 줄 아세요? 아니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저에게 퍼붓고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니 전 버림받은 거겠네요. 정확히 저 남자는 저에게 부모도 없는 고아에 거렁뱅이 냄새가 난다며 희롱하고 놀리며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날 그 말들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니까 저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아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남친에게는 웃음 한번 날려주었고요. 예상대로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 소리가 식당 밖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하는 전남친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렇게 그날 밤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군요. 그 남자의 아버지까지 함께 말이죠. 식상하게 석고대죄? 뭐 이런 거라도 하려고 했을까요? 비싸지도 않는 무릎 꿇는다고 제 상처가 나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지만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남자친구의 행동이 기대가 되네요. 제 처지가 달라졌다고 이미 무릎을 꿇었으니 다음은 뭘 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전남친이야 뭘 어떻게 하든 전 이제라도 가족을 찾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보려고요. 이런 제 생각이 이기적인 건 아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